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퇴근 게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2차 팬데믹의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사건이니 체크해 보고요. 테슬라 배터리 대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데 체크하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이 61선과 27,000포인트 정도는 뭐 내려와도 여기는 유지해 줄 거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까지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뭐 항상 이렇게 자주 내려가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건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다우는 그래도 하락이 장중에는 하락폭이 3% 중반대까지 나왔었는데 낙폭을 절반을 줄이면서 이제 뭐 몸통이 이제 절반이 꼬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27,000 아래서는 누군가 현재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뭐 61선 요 아래 꼬리 사이에서 움직여주면은 가장 무난하고, 그러니까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21선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21선 이렇게 매미처럼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강한 거다. 21선 위쪽에서 움직이면은 와, 시장이 정말 미쳤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거는 너무 강한 거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61선 이탈해서 하단을 건드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6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해서 나스닥은 어제 밀린 게 없습니다.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엿보고 있다. 근데 조금 더 확인은 돼야 돼요.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은 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밑에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해 준 것까지 보면은 최악은 아니다. 이게 이제 신뢰성을 높이면서 1600포인트 유지하는 것, 뭐 그리고 유지뿐만 아니고 적어도 요 61선 부근, 그러니까 1800 뭐 중반 중후반 이렇게 돼 있는데 1900 이상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900 이상, 그리고 위쪽에 21선 부근 지금 11300 정도 돼 있는데 요 4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제 이 하락폭에 대한 여진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해서 다시 위쪽 돌파 시도하면서 요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나오면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유럽 증시는 뭐 저희만 확인하고 미 증시만 뭐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유럽을 잠깐 갔다 오면은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 뭐 닥스 지수랑 FTSE만 볼게요. 영국. 그래서 보면은 대표하는 지수인데 독일이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하면서 뭐 어제 하락에 대해서 이제 뭐 하방 경직 정도 만드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정도인데 이건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가 지금 어제 하락이 좀 과도한 것이고 자,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급락을 하면은 저번에 나스닥 때도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 상황에서 62선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뭐 12,900 위쪽을 회복해서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작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13,200 위쪽에서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유럽 시장도 미쳤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희박한 확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00원 이하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하락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로 넘어가도 전일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영국은 이제 이유를 탈퇴했으니까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퇴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전일 급락 나오고 오늘 0.7% 정도 이제 뭐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프랑스 카크 지수도 뭐 0.5% 상승 중이고, 전체적으로 스페인도 강보합 정도 내주고 있고,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도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자, 왜 유럽 쪽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동안 그렇게 뭐 일이 많이 있어도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2차 팬데믹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랑제일교회 이슈로 크게 확산되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시민의식이 성숙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 IMF 때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신에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단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전이 문제가 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 확진자가 뭐 증가하는데 고령자들한테 확진자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75세 이상. 그래서 좀 위험하죠. 그동안 사망자들은 이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증환자, 중환자실 쪽이 이제 입원 사례가 늘어나서 포화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정부가 타액을 통한 뭐 코로나19 검사도 승인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 얘기고 스페인으로 넘어가면 스페인은 인구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이제 마드리드 쪽 이제 뭐 도심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루나 정부에서 이제 뭐 마드리드 여행 금지하고 이제 기차나 비행기 통해서 마드리드에서 여행을 오면은 체온 측정하고 지금 우리가 뭐 음식점 가면 하는 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부터 그냥 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튼 뭐 이렇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해도 주말에 한 3만 명 이상 이제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재부각이 되고 있고 영국은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기 좀 편하니까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5천만대인데 인구가 영국도 7천만이 안 되죠. 뭐 한 6,700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펼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0%에서 30% 정도 많은데 영국이 매일매일 6천 명 이상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환자가 8일마다 그렇게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강력한 이제 제한 조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재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그러면은 지금도 경제가 안 좋은데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봉쇄를 하던 어떻게 하던 좀 빠르게 이게 정리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가 좀 중요하긴 한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까지 개장 초 움직임까지 보면서 유럽은 계속 좋았는데 미증시 움직임까지 보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생각보다 좀 더 밀렸습니다. 기존에 제가 입이 좀 방정이지 좀 생각보다 강하고 요 2300 요 구간까지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강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했는데 유럽에서 돌발악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수급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조정 구간에서. 자,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중에 조금 뭐 한 1000억대 매도하는 듯 보였으나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기관에서만 기회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관에서 주식을 싹 던지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했죠. 오늘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급락이라고 표현할게요. 지수니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던지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관이 던지고 있다. 기관이 던지는 이유는 기관은 이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펀드를 엄청나게 환매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소식이 들리죠. 그러니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도 좋죠. 그래서 뭐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열심히 때리고 외국인은 오늘 관망하고 코스닥은 조금 매수한 정도. 그래서 파생 도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보다는 파생 쪽으로 많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파생 동향이 좀 안 좋아요. 당연히 유럽에서 저 재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반응을 봐야 되니 일단은 이제 해지를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중에 15,000계약 이상까지 뭐 매도를 하면서
이제 뭐 하락폭을 늘렸었는데 그래도 장 마감 즈음에는 3분의 1 정도는 되돌렸어요. 그래서 만 계약 정도인데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서 뭐 3만 계약 이상 매도가 넘어간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뭐 추가 조정이나 이런 현금을 좀 대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상방 포지션 일부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배지 정도 걸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금액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대외 변수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은 그 경제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걸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근데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정도까지 보시고 최대 이번 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혹은 반등이 나오면 더 좋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해지는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속적인 수급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경계감을 아직은 갖고 지켜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예상한 것보다 뭐 돌발악재 나오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 21선 정도는 유지를 해줬는데 요 61선까지는 뭐 항상 열려는 있다. 근데 21선 유지해준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게 오늘 좀 더 밀렸죠. 그래서 2.8% 가까이 뭐 하락이 나왔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릴 때 단타 하시는 분들 있죠. 단기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이 투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또 치고 빠지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내 종목 좋으니까 물려도 매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초단기는 아니고 나는 조금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고 내 종목이 주도 섹터가 중심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주도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제가 주도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저항을 계속 돌파해서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게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하파동이 나오면서 한 차례 이렇게 하락은 할 수 있다. 급격한 조정 같은 경우 한 차례 받을 수 있는데 이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오던 아니면 바로 올라오던 이 주도주들은 기존에 있던 가격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돌파를 한다. 저항도 돌파하고 손실이 잡혀도 수익이 전환된다. 수익이 깎이더라도 추가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유한 게 주도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을 정리해서 기존에 주도주가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주도주 쪽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손실인데요. 손실 여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쉽죠. 안타깝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현재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0%가 됐다. 이걸 기다려가지고 본전 가면 매도할 시간에 주도주는 지금 교체를 하면은 얘는 플러스 40 플러스 6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도주는 얘가 20% 올라가서 본전 올라갈 시간에 주도주는 이래요. 소외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본전 가는 것보다 이게 회복이 더 빠르고 수익 전환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손실을 확정지어서 속상하신 거는 당연하죠. 손실 확정지어는 속상하지만 주도주로 교체했을 때 3개월 뒤, 그러니까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봤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론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손실 보면 속상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는 건 재테크죠.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내 계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수익률 하나하나 해가지고 합치는 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계좌가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뭐 당연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이겠지만 상하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서 꺾이더라도 계좌가 추후에 다시 한번 추가 수익으로 늘려가고, 그리고 또 한번 꺾이더라도 또 추가 수익으로 늘려가고, 이렇게 상하파동이 있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느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말씀드리죠. 교체하세요.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절묘한 타이밍이고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 교체하시면 된다.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오늘 뭐 마감까지 봐야겠지만 미국장, 유럽장이 이렇게 살짝 들려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도 낙폭은 제한하고 살짝
위쪽 방향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권 됐을 때 종목들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줄였다가 그 하락이 제한되는 게 확인되면 들어가셔도 되고, 내 종목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돼요. 내 종목이 주도주라서 위에 올라오다가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뭐 횡보를 해. 그리고 나서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다, 이런 확신이 있을 정도의 주도주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은 방법은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전량 현금화 하신 다음에, 내 종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량 현금화 하신 다음에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있는 거를 다시 매수하세요. 무조건 매수, 대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리스트랑 비교해가지고 매수를 하세요. 그래도 내 A 종목이 더 좋다, B 종목이 더 좋다, C 종목이 더 좋다, D 종목이 더 좋다 하면은 이 종목을 다시 재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봤는데 A보다 저기 F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A 대신 F를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서 좀 소외주들,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종목들을 주도주로 교체하는, 이렇게 부분 교체 방법과 전량 매도한 다음에 교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뭐 간단히 봐드리면은, 자, 6만원 위쪽에서는 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쉬어가는 구간 만들고 21선 부근까지는 잘 내려왔죠.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뭐 위쪽으로 바로 돌파해서 날아간다라는 게 아니고 다시 6만원 쪽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 뭐 중반에서 지금 6만원 초반까지 올랐으면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흐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유럽에서 이제 팬데믹, 이렇게 제2차 팬데믹 나오면서 얘기 나오는 거는 5G 산업 전개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주 섹터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볼 때 5G도 슬쩍 갖다 놓고 한 종목 정도는 매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게임주라던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자율주행이나 소부장 뭐 많습니다. 섹터가 참고하시고, 뭐 정말로 저게 뭐 유럽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언택트 관련주도 보실 수 있겠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기존하고 똑같죠.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이 볼 수 있는데, 카카오도 40만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1선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 받는지 중요하고, 여기 조금 이탈해도 34만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도 이제 슬슬 이쪽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 실적이 또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오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10월에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나오니까 그 실적까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 30만원 중반대에서 매수해서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사이에 매도하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겠죠.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62선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28만원 쪽은 웬만하면 유지해 주는 게 좋고, 28만원 만약에 정말로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 구간에서 뭐 6만원에서 28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30만원 초반 초중반 정도, 30만원 위쪽 되면은 한 차례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박스권 대응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하락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는 같이 결제 관련주들이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NHN 사이버 결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NHN, 이게 옛날 이름을 자꾸 부르는 NHN NHN 한국 사이버 결제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똑같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NHN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진단키트 쪽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좀 쉰 것도 있고, 시젠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몇 안 되는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시젠 아니면 뭐 바이오니아 정도, 뭐 이런 종목 정도, 이런 종목 정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를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000원에서 매수해서 뭐 3만원 매도, 만약 여기를 급격하게 돌파하면 3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뭐 이디시나 뭐 수젠텍도 좀 개선된 거는 맞는데 실적 개선된 건 맞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종목 정도를 매매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약간 테마성이 조금 섞여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다키트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텔레워크 관련주들 말씀드렸죠. 알서포트 이게 뭐 대장인데 알서포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확산되면 이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는데 유럽이라서 5G 쪽이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 스루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다가 결론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뭐 YBM넷이나 아니면은 메가MD라던가 뭐 다 똑같죠. 기존에 방금 전에 우정바이오 올라왔다 내려온 것처럼 YBM넷 또 올라갔다 내려와 있고 메가MD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내려와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함차를 올라갔다 내려와 있고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뭐 재확산 얘기 나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백신이 몇 주 내에 조기 승인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는 다음 달 가능성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하순경에는 화이자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이자에 이어서 존슨앤존슨 쪽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 쪽을 이쪽도 좀 분발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했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확산이 되더라도 백신이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신 승인 나면은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5G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날라온 이런 뭐 코로나 재확산, 2차 팬데믹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이번 조정은 또 뒤통수를 얻어 맞은 거죠. 코로나에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이슈 때도 그렇고 신천지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코로나에 계속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제는 내성이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는 강력하게 나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뭐 투매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정보가 느려가지고 뭐 오늘이 아니라 뭐 좀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있는 현금 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몇 주 내에 조기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기 승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이 대처를 잘했고 저건 중국 탓이다라고 떠넘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당장은 아니어도 왜냐하면 물량 확보가 중요하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확보가 되면은 그래도 좀 이제 백신을 나 혼자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집단이 있으면은 집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회사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백신을 맞아서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집단별로 이렇게 백신을 아마 투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가 좀 이제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 맞은 거 뭐 인증서를 가지고 다닌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지금 QR코드 찍듯이 코로나 백신 인증해 주셔야지 저희 쪽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50명 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헬스장을 가던 뭐 어디 음식점을 가던.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예 코로나에서 거의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봐드릴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고 가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CMO 계약한 거는 뭐 들으셨죠? 그래서 3억 3,080만 달러 그래서 뭐 이 정도 규모의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송도 3공장에서 이제 뭐 들어간다라고 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제 5억 4,060만 달러까지 뭐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슈는 다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만들더라도 이렇게 뭐 큰 조정은 안 나올 겁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조금 더 밀린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큰 조정은 아니죠. 요 상태에서 2300 초반에서 이제 2400 사이 이렇게 박스권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되려면 여기서 이탈해서 이제 2200포인트를 흔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27000포인트 흔드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만 안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아예 안 내려가고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이렇게 차라리 기관 조정 만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요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장 상황 보고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선물을 만계약 매도했지만 만약에 내일 일부를 뭐 3,000계약에서 5,000계약 정도를 환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도 한 10,000계약 이상을 혹은 8,000계약 이상을 매도를 계속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조금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소외주를 정리해 가지고 주도주 쪽으로 몰아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대응이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유럽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으니 그대로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이슈도 그렇고, 이슈가 이렇게 나오게, 신천지 이슈도 그렇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이슈가 나오면 지나가게 돼 있고, 이슈가 나오면 지나간다. 이번 이슈도 한 차례 뭐 이제 충격은 주었지만, 뭐 이게 뭐 우리 계좌를 아예 뭐 박살낼 정도의 충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난 게 수익이 좀 깎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아쉬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 들고 있으면은 수익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수에 강력하게 연동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수 이렇게 조금 조정받을 때 종목들 잘 정리해가지고 옮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 그대로 잘 이해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